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쿠바로 가볼 텐데 쿠바에서 안 좋은 소식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선 항공편들이 끊어지게 생겼다고요. 예, 사실 쿠바가 한국하고는 수교도 가장 늦게 한 나라 중에 하나고 굉장히 멀고 또 사회주의 체제지만 또 주변에 보면은 쿠바 여행에 로망 가지신 분들 많잖아요. 저 다녀왔습니다. 아, 다녀오셨나요? 한 15년 전쯤에. 너무 낭만적이고 너무 좋았거든요. 최근에 거기 가셨던 분 안 그래도 제가 이 쿠바 얘기 계속 들려가지고 네. 어제 여쭤봤더니 간신히 나오셨대요. 항공편 거기 같아요. 현지에서 전기 사정도 너무 안 좋고 간신히 뭐 항공편 잡아가지고 뭐 일본 거쳐서 들어오고 뭐 고생하셨다 그러는데 네네. 이게 지난 8일입니다. 이제 쿠바 항공 당국이 항공기에 급유할 이 연료가 부족해서 이제 아바나의 호세마르티 국제공항을 비롯해서 전국의 9개 공항에서 이제는 급유를 못한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고 결국 이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엄청나게 옥죄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생긴 일인데 이제 미국이 압박을 해서 이제 베네수엘라라든가 예전에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시절에 베네수엘라나 아니면 멕시코에서 주로 이제 석유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제 그게 거의 끊어지다시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부 항공사들은 항공편을 중단을 시켰고 그다음에 또 뭐 일부는 뭐 인접한 도미니카 공화국이나 멕시코 이런 데서 경유를 해가지고 뭐 연료를 공급받아서 좀 운항을 해볼까 한다라고 하는데 네. 일단 쿠바 당국은 이 급유 중단 조치가 3월 11일까지 계속될 거다 이렇게 한 달 정도로 시한을 잡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 뒤에 나아질지도 조금 좀 걱정이 됩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주변국들을 압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네. 있는 거죠. 특히 이제 1월 말에 쿠바에 석유 제공하는 국가한테는 보복 관세 매기겠다. 참 경제 논리는 어디로 가고 그런 이제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죠. 근데 주로 이게 멕시코를 결국 압박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이미 그 정권을 그렇죠. 축출해버렸고, 그래서 멕시코 정부가 그 동안에 쿠바에 좀 생명선 역할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또 멕시코의 그 좌파로 분류되는 클라우디아 시엠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하고도 이제 관계를 좀 좋게 되도록이면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굉장히 많이 애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의 기름 공급도 좀 많이 끊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준의 압박은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지금 멕시코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엠바움 대통령이 9일에 쿠바에 대한 이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너무나 불공정하다. 그래서 쿠바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라고 했어요. 네. 지금 주로 뭐 식료품이나 의약품 같은 이 인도주의 지원 물자 한 800톤을 이제 함정에 실어서 지금 쿠바로 운송을 하고 있다고 해요, 멕시코가. 네. 네, 쿠바로 가는 석유를 이제 그동안 멕시코도 거의 끊었는데 쿠바 말려주기가 너무 심하니까 이제 석유 수송을 좀 재개하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좀 애를 써보겠다. 근데 외교적으로 애써보겠다라는 건 결국 멕시코가 미국을 설득을 해보겠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겠죠. 좀 전망이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저희가 통신원 연결해서 얼마 전에도 쿠바 연결했을 때 아바나 연결하니까 지금도 이제 전화 주시는데 정전 중입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정말 심각하구나 이렇게 느꼈었는데요.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잖아요. 이 기름 문제, 네. 기름 문제는 사실은 처음은 아니고 네. 뭐 이게 그래서 뭐 비행기까지 끊어질 지경이 된 거 이것 또한 10여 년 전에 비슷한 상황이 있긴 했었어요. 네. 그때 그래서 이제 유럽 항공사들은 이제 쿠바 이 운항 노선을 없애지는 않았고 이제 가까운 바하마에서 뭐 급유를 하고 쿠바를 들른다다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처럼 이렇게 쿠바 당국이 공식적으로 항공 연료 끊는다라고 한 거는 아주 이례적인 거고 특히 이게 이제 캐나다나 러시아에서 오는 장거리 노선에 엄청난 타격이 된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쿠바를 찾는 관광객 중에 캐나다가 뭐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2024년에 한 9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에어 캐나다가 일단 5월까지 운항 중단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그다음이 뭐 러시아인데 한 20만 명 좀 안 되는 뭐 캐나다보다는 좀 적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독일, 스페인 이런 나라들인데 이게 관광 수입이 사실 쿠바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금도 이미 사실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였어요.
이게 2015년에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쿠바하고 이제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네. 그때 반짝 붐이 일어가지고 그때 뭐 2018년에는 쿠바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 460만 명 이 정도 됐었고 잘 나갈 때는 연간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30억 달러 규모.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큰 돈은 아닙니다만 쿠바 입장에서는 다른 그렇죠. 이렇다 할 산업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줄어서 이제 작년에는 이거 잘 나갈 때 반토막보다도 훨씬 줄어서 뭐 한 190만 명 정도고 수입도 한 9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렇군요.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쿠바한테는 중요한 거였는데 이제 이게 수입이 줄어들고 또 그렇게 되면은 관광 의존도가 높은 경제 전체가 침체되고 그러면은 전력 사정 안 좋아지고 관광 산업 더 안 되고 이 악순환이 되는 그렇죠. 거고 네. 이 쿠바가 2024년 기준으로 이제 그 수출액이라는 것 자체가 1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계에서 고립된 나라인 거죠. 근데 그게 결국 쿠바가 원해서라기보다 미국의 봉쇄 때문이 크고 이제 안정적인 뭐 에너지원도 없고 관광산업 타격 있고 그러면은 경제는 굉장히 암울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쿠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입장이 나왔을까요? 그 미겔 그 디아스 카넬 쿠바 대통령이 그 지난주 목요일이니까 5일이죠. 네. 2시간 동안 TV에서 연설을 했대요. 상황이 심각하다. 앞으로 며칠 안에 이제 추가 조치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급여 중단 조치 나오고 네. 그다음에 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 이게 이제 여기 공산당 정권이니까 쿠바 정부의 입장을 볼 수 있는 창인데 네. 여기는 지금 기사가 두 갈래예요. 국제사회를 향해서 우리 이렇게 너무 어렵다. 지금 장애 아동들 위한 휠체어도 못 들여온다 미국 때문에 이런 거 하나가 있고 네. 뭐 그 다음에는 또 단결을 강조하는 이런 두 갈래 기사가 있던데 지금 버스나 열차도 운행 제한 중입니다. 그리고 9일부터는 은행 영업시간도 줄이고 뭐 아바나 국제도서전이라든가 올해 이번 주말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네. 이런 것들도 취소하고 또 쿠바가 야구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야구 시즌도 지금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지역들은 뭐 하루에 10시간씩 정전되는 곳도 있고 네. 이게 그 90년대 초반에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이제 쿠바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었는데 그때 비교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러면 그 국민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예, 너무 암울한 상황이네요. 네. 예, 지금은 상황이 너무 안 좋.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너무나 암울한 네. 상황들이 지금 석유 비축량이 15일에서 20일 정도 네, 지금 그거밖에 버틸 없다. 그게 이제 정도에 외국 언론들의 불과하다. 추산치이고 네. 그다음에 스테펜 두자리크 예. 유엔 대변인이 5일 얘기를 했는데 쿠바의 인도주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네네. 그래서 당연히 연료가 모자라면 자동차만 안 굴러가는 게 아니라 식료품 값도 오르고 이제 전기를 못 쓰게 되면은 교통이나 의료, 교육 전부 다 타격을 입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유엔 직원이 아바나에서 유엔 본부하고 통화를 하다가 네. 중간에 사무실에 전기가 끊어지는 뭐 이런 일도 있었고 네네. 이제 쿠바 경제가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때 그때 또 한 번 큰 타격을 받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회복이 안 된 상태인데 더 작년 힘들어지는 10월에 거군요. 그 네. 허리케인 멜리사라고 네. 이게 중미 카리브해 국가들을 완전히 강타한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쿠바는 그 용케도 사실 우리가 쿠바에 대해서 이렇게 뭐 사회주의 국가, 고립된 국가라고 하지만 또 잘하는 영역들이 있는 걸로 또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의료라든가. 네, 네. 그래서 그 허리케인 때 재난 대비 훈련을 잘해서 사망자는 직접 사망자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주택이 이제 수만 채가 무너지고 한 피해를 본 사람이 한 22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유엔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뭐 거기다 완전히 재를 뿌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쿠바는 이제 의료 인프라도 유명하지만 뭐 보편적인 의료를 비롯해서 무상교육 그리고 식량 배급 그렇죠. 네. 이렇게 안전망을 그래도 나름 많이 가동을 해왔는데 지금 그것들이 봉쇄가 너무 심해지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해 오던 것들이 다 압박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유엔의 그 쿠바 상주 조정관이 있는데 이 모든 상황이 미국의 금수 조치라는 맥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다. 아주 뭐 강하게 유엔 쪽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지금 쿠바를 많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서반구 우선주의 이 영향 때문이겠죠. 예, 그 네. 작년 12월에 발표했던 그 국가안보 전략에서 뭐 서방군은 우리 거다라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선언을 했었는데 네.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무너뜨렸고 다음은 쿠바다. 뭐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계속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지난달 11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한테 협상을 제안한다. 뭐 너무 늦기 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뭐 던져놓고 네. 그 사실상 뭐 위협을 한 거죠. 그랬죠. 그러더니 이제 소셜 미디어에다가 쿠바한테는 뭐 노모 오일, 노 머니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이든 돈이든 쿠바로는 아무것도 못 간다. 네. 네, 지난달 22일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단독 보도를 하면서 보도를 한 내용이 있어요. 트럼프 정부의 이제 내부 관계자들 말을 인용을 했는데 미국이 연내에 쿠바에 네. 체제를 뒤집어 버릴 거다. 그래서 쿠바 내부에서 이 정권 축출을 도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두로 정권,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이라는 버팀목이 없어진 지금이 쿠바 정부가 가장 지금 그 공화국 수립한 이래로 약한 때고 그렇죠. 쿠바 경제는 붕괴에 임박했다. 이렇게 미국 트럼프 정부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네. 뭐 때가 무르익고 있으니까 이제 쿠바를 배신할 자들을 물색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정권 교체까지 아예 밀어붙이겠다. 예. 이참에.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계획이네요. 경제 압박을 넘어서서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뭐 미국의 채텀 하우스가 분석한 걸 보니까 제목이 트럼프가 쿠바를 어디까지 몰아붙일까라는 거였어요. 근데 트럼프는 일단 뭐 협상 제안했다 그리고 대화 중이다라고 했지만은 사실 쿠바 정부의 선택지가 많지가 않죠. 네.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받아들여서 권력을 위협받는 상황으로 갈 건지 아니면 버틸 건지. 근데 버티다가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혼란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이렇게 먹을 거 전기 다 끊어지게 되면은 예전에도 미국이 압박을 하면은 쿠바가에서 나가는 난민들 엑소더스 같은 거 일어난 적들이 있었는데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쿠바에다가 미국이 협상하자 그랬으면은 쿠바에 그럼 미국도 무언가를 주기는 줘야 협상이든 뭐든 될 텐데 네. 문제는 그게 없어요. 잘 안 보입니다. 이게 미국이 92년에 그 쿠바 민주주의법이라는 걸 만들었고 96년에 또 그걸 더 강화해서 아예 법제한 법이 있는데 네. 그걸 미국에서는 뭐 리버티 액트 그래서 자유법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런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미국 의회가 쿠바에 대한 제재를 풀려면은 뭐 쿠바의 그 지배자였던 카스트로 가문의 완전 퇴진 이제 이거는 끝났죠. 이미 이거는 그렇죠. 상황이 정리됐지만 정치범들 풀어주고 뭐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다당제 선거로 가는 믿을 만한 조치 이런 거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미국 의회가 제재를 풀 수 있다라고 법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네. 이것들은 쿠바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고 그래서 뭐 트럼프가 뭐 트럼프 성격상 갑자기 돌발로 관계 풀겠다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법으로 정해져 제한이 있군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행정명령 또 서명해서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트럼프의 논리가 베네수엘라에 석유 많다. 예. 그거 이제 자원 어떤 그런 거 민족주의 같은 거 부추기는 이런 게 있었고 미국 내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쿠바 같은 경우는 자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서 트럼프가 공화당을 설득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고 네. 그다음에는 그 미국 내 쿠바 이민자 공동체 그렇죠. 예전에 다 반 카스트로 성향이었고 공화당 지지자들이 많은데 여기도 이제 쿠바와 관계를 푸는 거에 좀 이렇게 적대적인 쿠바 정권이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쪽인데 이거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앞으로 올해 내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쿠바 사람들 자체로는 이제 변화를 그래도 내심 좀 바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겠죠. 있다고 예. 하는데 쿠바 안에서의 분열 조짐은 없을까요? 이게 베네수엘라는 사실 뭐 미국에서 아무리 뭐 부정선거네 뭐네 하고 권위주의적이고 선거에 문제가 있는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선거로 정권을 유지를 해오던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쿠바는 그 혁명 이래로 지금 거의 80년을 지금 공산당 체제입니다. 아니 네. 60년 이상을. 근데
이제 뭐 관광과 금융 서비스 이런 경제 핵심 분야도 이게 대형 지주 회사가 있긴 있는데 네. 이거를 그 쿠바의 공산당의 혁명 무력부가 쥐고 있는 식으로 그 경제도 많이 장악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내부에 이제 핵심 지지 기반이 있는 셈이고 지금 그 카스트로의 뒤를 이은 디아스 카넬 대통령. 다만 이 대통령이 어느 정도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지 그거는 지금 좀 의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해요. 네. 2018년에 그 피델 카스트로의 뒤를 이은 라울 카스트로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에 디아스 카넬 대통령이 이제 후계자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1960년생이에요. 당 관료 출신이고 혁명 세대가 아닙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그 라울의 아들 이 알레한드로 카스트로라고 있어요. 여기가 내무부에서 딱히 역할이 규정된 직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권을 행사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이 라울의 아들 알레한드로에 대해서 좀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그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 이런 데서는 계속해서 단결을 강조하는데 그 외부에 나가 있는 쿠바인들이 만드는 아바나 타임스라는 언론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온라인 미디어인데 비교적 중립적이라는 평을 듣는 매체예요. 뭐 완전 반카스트로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근데 거기 좀 찾아보니까 이제 쿠바 안에서 예를 들면 뭐 택시를 합승을 했는데 뭐 젊은 남성이 뭐 그런 거를 틀어놓고 있다. 반카스트로 노래. 그래도 네. 뭐 상관이 없더라. 그래서 지금은 시민들이 많이 불만을 표시하는 단계다. 뭐 이런 예.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미국의 압박을 너무나도 심하게 받고 있는 쿠바 상황 오늘 정리해드렸습니다. 구정훈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